올해로 선생님이 된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20일 동안 수많은 지은이들을 만났지만 지금도 제 가슴속에 깊이 남아 따뜻함을 전해주는 지은이가 한 명 있습니다. 저는 선생님이 되기까지 쉽지 않은 길을 걸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넉넉하지 못한 살림으로 아버지는 공장에서 일하셨고 어머니는 남의 집 청소를 하며 생계를 꾸려가셨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제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남의 것을 부러워하지 않도록 저를 키우셨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어머니는 항상 제게 오늘 있었던 일을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친구들과 놀았던 이야기, 선생님께 칭찬받은 이야기, 때로는 속상했던 일까지 모든 걸 들어주셨습니다. 힘들어도 약속은 지켜야 하고 남에게 폐를 끼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해. 누구보다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단다. 그리고 어떤 순간이 와도 쉽게 타협하거나 포기하지 마라. 견디는 힘이 너를 지켜줄 거야. 어릴 적엔 어머니의 그런 말씀이 답답하게만 들렸습니다. 왜 우리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지, 남들처럼 여유롭게 살고 싶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어머니에게 배운 그 삶의 철학이 어른이 되어 살아가는 저에게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 중심은 제가 선생님이 된 지금까지도 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방식에 고스란히 스며 있습니다.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대할 때마다 어머니의 땀과 정직함을 떠올리며 진심과 책임으로 아이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머니의 가르침은 결국 저를 사람을 키우는 사람으로 만들어준 가장 깊은 뿌리였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겨울에 아버지가 일터에서 갑자기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연락을 받고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아버지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셨고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원래도 빠듯했던 저희 집 형편은 한층 더 어려워졌습니다. 매일 새벽같이 일터로 향하면서도 식구들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시던 어머니. 그런 어머니의 손마디마디에 굳은 살이 박혀가는 걸 보며 저는 어느 순간부터 대학은 사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부보다 당장 돈을 버는 게 먼저라 여겨졌고 스스로도 그렇게 마음을 굳혔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게 어머니는 조용히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보다 자기 자신과 한 약속을 끝까지 지켜야 해. 아무리 힘들어도 네가 가야 할 길을 포기하지 말렴. 버티는 힘이 결국 너를 너답게 지켜주는 거야. 그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눈물마저 마른 현실 속에서도 스스로를 붙잡게 해주는 등불이었습니다. 그 말들을 곱씹으며 저는 마음 한구석에 단단한 심지를 하나씩 쌓아갔습니다. 작은 흔들림이 있어도 다시 중심을 잡을 수 있었던 건 어머니의 그 말씀이 제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는 대학 진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꿈꿔왔던 선생님이 되기 위해 사범대학에 진학했고 다행히 성적이 좋아 장학금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부터 새벽 신문 배달, 건물 경비일까지 닥치는 대로 했습니다. 동기들이 모두 선생님이 되어 교실에서 지훈이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 저는 일과 공부를 병행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휴학과 복학을 반복한 끝에 간신히 8년 만에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졸업 후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일도 쉽지 않았습니다. 학원에 다닐 형편이 되지 않아 혼자서 공부해야 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오후엔 생계를 위해 일을 하고 밤에는 다시 책상 앞에 앉는 생활을 1년 내내 반복했습니다. 체력적으로 한계를 느낄 때도 많았지만
포기란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그런 힘든 시간을 모두 이겨내고 임용고시에 합격했을 때의 그 기쁨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와 서로 껴안고 엉엉 울던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습니다. 첫 발령지는 서울 외곽의 작은 초등학교였습니다. 그토록 기다려온 교단이었기에 학교 앞에 도착한 순간부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새로 산 정장을 입고 교문 앞에 서 있을 때 이제 진짜로 선생님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에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학교에 들어서자 교장 선생님께서 직접 교내를 안내해 주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이 순수하고 참 착해요. 그런데 저희 지역 특성상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도 많아서 선생님이 마음을 많이 써주셔야 할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저 역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랐기에 그 아이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는 다시 한번 마음을 굳게 다잡았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단지 지식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함께 걷는 어른이 되어야겠다고요. 설렘과 책임감으로 새 학기를 시작했고 저는 3학년 담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처음 교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낯선 공간 속에서 들려온 맑고 밝은 인사소리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 인사를 듣는 순간 제 안에 있던 떨림이 설렘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 정말 좋은 선생님이 되어야겠다는 다짐이 가슴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김지훈이라는 아이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훈이는 언뜻 보면 옷이 남루해서 거지꿀로 다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옷 몇 벌을 돌려 입는지 같은 옷을 일주일에도 몇 번씩 입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형편이 어려운 건 아닐까 싶었고 혹여 그런 사정 때문에 지훈이가 위축되지는 않을까 자꾸 눈길이 갔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지훈이는 달랐습니다. 입은 옷은 낡았지만 냄새 하나 나지 않았고 언제나 깔끔하게 다려져 있었습니다. 얼룩 하나 없이 깨끗했고 단추도 모두 제자리에 달려 있었습니다. 사이즈가 맞지 않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단정하게 벗어넘긴 머리며 구부정하지 않은 반듯한 자세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닳고 해진 운동화도 매일같이 깨끗하게 닦여져 있었고 손톱도 항상 깨끗하게 다듬어져 있었으며 얼굴도 항상 말끔히 씻고 왔습니다. 큰 옷 속에 꽁꽁 숨겨둔 살림의 형편은 분명 넉넉하지 않아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정돈된 모습으로 등교하는 지훈이를 보며 가난하지만 지훈이를 정성껏 보살피는 부모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정성과 사랑이 지훈이의 작은 몸짓 하나하나에서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지훈이는 가정 형편이 어려움에도 늘 밝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성격도 좋아 반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또래 아이들처럼 자신이 다른 친구들보다 형편이 넉넉지 않다는 걸 충분히 느낄 나이였지만 그렇다고 움츠러들거나 주눅이 든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훈이는 먼저 친구들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 줄 아는 따뜻한 아이였습니다.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면 망설이지 않고 옆에 서 있었고 친구들의 작은 변화도 민감하게 살필 줄 알았습니다. 아침마다 교실에 들어설 때면 활기찬 목소리로 인사하곤 했습니다. 그 인사 한마디에 교실 분위기가 환해졌고 저 역시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지은이의 긍정적인 에너지는 다른 아이들에게도 자연스럽게 퍼져나갔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언제나 진지하게 참여했고 또래보다 훨씬 유창하게 책을 읽으며 복잡한 문제도 술술 풀어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인상 깊었던 건 자신이 잘한다고 앞서 나가기보다 모르는 친구들을 도와가며 함께 가려는 마음이었습니다. 지훈이는 그저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아니라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밝고 바르게 자라난 교실의 중심이 되는 아이였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반의 전학생 준호가 처음 왔을 때였습니다. 조용한 성격의 준호는 낯선 환경에 쉽게 적응하지 못했고 수업 시간 외에 늘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아직 말을 걸지 못하고 머뭇거릴 때 가장 먼저 다가간 건 지훈이었습니다. 너 이름이 준호지? 나랑 짝꿍 할래? 자리 여기 비었어. 준호는 놀란 듯 고개를 들더니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지훈이는 점심시간에도 쉬는 시간에도 준호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놀이 시간에 먼저 손을 내밀었고 다른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며칠 뒤 준호의 어머니가 학교에 찾아오셨을 때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준호가 집에 오면 지훈이 얘기만 해요. 전화고고 며칠 동안 아이가 많이 힘들어했는데 지훈이 덕분에 학교 가는 게 즐겁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감사해요. 지훈이 같은 친구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지훈이는 원래 그런 아이라서요. 항상 먼저 친구들 마음을 살피고 도울 일이 있으면 망설이지 않거든요. 혼자 서 있는 아이가 있으면 당연하다는 듯 손을 내밀었고 넘어져 다친 친구가 있으면 제일 먼저 달려가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늘 누군가를 살피는 그 따뜻한 눈빛은 선생인 저도 늘 감탄하게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지훈이는 수업 시간에 단 한 번도 지각한 적이 없었고 준비물도 빠짐없이 정성껏 챙겨왔으며 작은 약속 하나조차 어긴 적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8시 30분까지 등교해야 하는데 지훈이는 항상 10시 10분쯤 교실에 도착했습니다. 여유를 두고 와서 교실 정리도 도와주고 친구들과 인사도 나누었습니다. 숙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가끔 숙제를 빼먹거나 대충 해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훈이는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아이를 보면 부모를 안다는 말이 있듯 지훈이를 보며 저는 자연스럽게 지훈이의 어머니를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비록 형편은 넉넉치 않지만 지훈이를 정성과 원칙으로 키우고 계신 분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힘겨운 삶 속에서도 지훈이가 당당하고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애쓰고 계시는구나. 그 믿음 같은 게 지훈이의 눈빛과 태도에서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다른 아이들의 학부모님들과는 달리 지훈이의 어머니는 한 번도 학교에 오신 적이 없었습니다. 학급 모임이나 각종 행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학급 체육대회가 있을 때도 다른 부모님들은 모두 응원을 오셨는데 지훈이 어머니만 오지 못하셨습니다. 지훈이는 아쉬워하면서도 이해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속으로는 많이 속상할 텐데도 내색하지 않고 씩씩하게 운동에 참여하는 모습이 기특했습니다. 알림장에는 지훈이 어머니께서 가끔 단정한 글씨로 이런 내용이 답장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지훈이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매일 이야기해 줍니다. 선생님께서 지훈이들을 정성껏 가르쳐 주신다고 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답장을 읽을 때마다 어머니의 마음이 전해져서 뭉클했습니다. 그러던 중 학부모 상담 주간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꼭 한번 지훈이 어머님을 뵙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훈이에게 꼭 어머니에게 말씀드리라고 상담 일정을 알려줬더니 며칠 뒤 알림장에 답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상담 일정 확인했습니다. 꼭 참석하겠습니다.
그 무렵부터 지훈이의 표정이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지훈이 얼굴에 기대감이 가득했고 그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상담 하루 전날에는 한층 더 신이 나 있었습니다. 그런 지훈이를 보니 저도 덩달아 기대가 됐습니다. 그동안 궁금했던 지훈이 어머님을 드디어 만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드디어 학부모 상담 당일이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는 유난히 마음이 바빴습니다. 특히 오늘은 지훈이 어머니를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내심 기대가 컸습니다. 하나둘 교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학부모님들. 상담은 차례차례 진행되었고 저는 잠시도 자리에 앉아 쉴 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자꾸만 시기의 시선이 갔습니다. 지훈이 어머님은 언제쯤 오실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상담 시간이 한참 흘러가도록 지훈이 어머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학부모님들과 상담을 이어가면서도 저는 마음 한켠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지훈이 생각에 자꾸 마음이 쏠렸고 머릿속이 복잡해져 집중이 어려웠습니다. 혹시라도 연락이 잘못되었을까 싶어 지훈이 알림장을 다시 꺼내 확인해 보았습니다. 분명히 꼭 참석하겠습니다라고 적혀 있었고 지훈이 역시 그날 이후 줄곧 들뜬 모습이었기에 이번만큼은 정말 오시리라 믿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어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마지막 상담까지 마친 후 저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교실로 돌아갔습니다. 발걸음이 괜히 무거워졌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지훈이 앞에서 실망한 티를 내지 않게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교실 안. 창가 쪽 자리에 앉은 지훈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창문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던 지훈이. 작은 어깨가 조용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울고 있었습니다. 눈가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그 밝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이 축 처져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지훈이 옆으로 다가가 부드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지훈아, 엄마 아직 안 오셨어? 지훈이는 말없이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입술을 꼭 다문 채 더 이상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지훈이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진짜 오신댔는데 어제도 엄마가 일찍 오셔서 옷 다려놓으시고 머리도 예쁘게 하셨는데. 그 말에 제 가슴이 저릿하게 아파왔습니다. 말끝마다 묻어나는 순수한 믿음, 엄마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기다림마저 행복해하던 아이. 그 믿음 하나만으로 얼마나 큰 기대를 했을지, 그리고 그 기대가 얼마나 무너졌을지를 생각하니 뭐라 위로해야 할지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원망도, 어떤 투정도 없었습니다. 그저 엄마가 온다고 했기에 기다렸고 기다리다 지쳐 눈물을 삼키고 있는 지훈이. 그 조용한 아이의 어깨가 참 많이 작아 보였습니다. 지훈아, 지훈이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약속을 어기실 분이 아니실 거야. 분명 무슨 사정이 있지 않으실까? 단순히 지훈이를 위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동안 지훈이를 보며 느껴왔던 부분이었습니다. 매일같이 낡았지만 단정하게 다려진 옷, 빠짐없이 챙겨오는 준비물, 한 번도 지각한 적 없이 정시에 교실로 들어서는 모습까지 그 모든 게 결코 우연일 리 없었습니다. 아이의 정성스러움과 책임감은 분명 누군가의 보살핌과 본보기를 통해 자란 결과였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믿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상담에 오지 않으신 건 단순한 무심함이나 무책임 때문이 아니라고요. 지훈이 어머니가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어떤 이유가 분명 생겼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지훈이가 그렇게 성실하고 따뜻하게 자라기까지 그 시간을 함께한 분이라면 약속을 이렇게 쉽게 어기지는 않으셨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선생님도 우리 엄마 좋은 분이라는 거 아시죠? 엄마는 절대 그냥 약속 안 지키실 분 아니에요. 지훈이의 눈은 벌겋게 충혈돼 있었지만 말투는 단호했고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속상했을 텐데도 실망했을 텐데도 지훈이는 끝까지 엄마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오히려 더 묵직하게 다가왔습니다. 지훈아, 선생님이랑 같이 너희 집에 잠깐 가보자. 그렇게 저는 지훈이와 함께 조용히 교실을 나섰습니다. 지훈이의 집으로 가는 길은 단순히 상담을 대신하려는 발걸음이 아니었습니다. 왠지 꼭 어머니를 만나봐야겠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고, 혹시 무슨 사정이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마음속에서 점점 커졌습니다. 지훈이 곁을 나란히 걸으며 저는 말없이 그 생각에 잠겼습니다. 학교에서 버스를 타고 한참을 가야 하는 거리였습니다. 지훈이는 앞장서 길을 안내하면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엄마 진짜 착해요. 저 혼낸 적 없어요. 한 번도요. 그리고 아프셔도 저한텐 안 아픈 척 하세요. 그냥 웃으면서 괜찮다고만 해요. 엄마를 이야기할 때마다 지훈이의 눈빛은 자랑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런 말을 듣다 보니 저도 점점 그 어머니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꾸만 불안한 마음이 스쳤습니다. 지훈이가 그렇게까지 믿고 따르는 엄마가 오늘 왜 상담에 오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버스 안에서 지훈이가 살짝 고개를 돌려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집 좀 자꾸 그래도 놀라지 마세요. 엄마가 그런 거 신경 쓰실까 봐요. 괜찮아, 지훈아. 선생님도 어릴 때 작은 집에 살았단다. 버스에서 내려 지훈이를 따라 골목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지훈이와 함께 도착한 곳은 오래된 다세대 주택이었고 그중 반지하 계단 아래쪽 복도를 지나 낡은 현관문 앞에 멈췄습니다. 곰팡내가 은근히 풍기고 벽지는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으며 바닥엔 습기가 느껴졌고 전등은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지훈이는 부끄러워하는 기색 없이 말했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작지만 따뜻한 곳이에요. 말끝이 조금 흐려졌지만 지훈이 얼굴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 아이의 마음에는 집도 엄마도 부끄러움보단 자랑스러움이 먼저였습니다. 초인종을 눌러도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지훈이는 익숙하다는 듯 신발 밑에 숨겨둔 열쇠를 꺼냈습니다. 엄마가 늦게 올 때를 대비해서 여기다 열쇠를 두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지훈이가 평소에도 혼자 집에 들어오는 일이 잦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린아이가 감당하기엔 익숙해져선 안 되는 일인데 지훈이는 담담해 보였습니다. 낡은 철문은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고 그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현관 바로 앞바닥에 지훈이 어머니가 쓰러져 계셨습니다. 단정하게 정리된 옷차림, 손에 든 작은 가방, 상담을 오기 위해 나섰던 길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문 앞에서 그대로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계신 모습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얼굴은 심하게 창백했고 입술은 푸르게 질려 있었습니다. 눈도 감긴 채 미동조차 없었고 숨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지만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내 119를 눌렀습니다. 전화를 하는 내내 손이 떨렸습니다.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조용하던 반지하 집 안엔 이내 지훈이의 울음소리가 퍼졌습니다. 평소 침착하고 씩씩하던 아이가 소리내어 우는 모습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도 어머니의 손목을 잡아 맥박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맥박은 뛰고 있었지만 느리고 약했습니다. 호흡도 얕고 들쑥날쑥했습니다. 의식이 없는 어머니의 얼굴이 계속 눈에 밟혔습니다. 지은이는 계속 어머니 곁에 바짝 붙어 앉아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10분쯤 지났을 무렵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은 빠르게 집 안으로 들어와 어머니 상태를 확인하더니 곧장 들것을 옮기고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훈이와 함께 구급차에 올랐습니다. 지훈이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은 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꼭 다문 얼굴엔 겁과 슬픔이 엉켜 있었고 어깨는 자꾸만 떨렸습니다. 평소 또래보다 의젓하던 아이였지만 아이는 아이였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전부인 아이에게는 이 순간이 얼마나 두려웠을지 짐작하기 어려웠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어머니는 곧장 응급처치실로 옮겨졌고 의료진들은 바쁘게 움직이며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을 바라보며 저도 속으로 간절히 바랬습니다. 지은이에게는 엄마가 전부니까 제발 괜찮으시길. 응급실 앞에 앉은 지은이는 여전히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선생님, 엄마가 이렇게 아프신데 저는 진짜 몰랐어요. 오늘 아침에도 웃으면서 학교에서 보자고 하셨거든요. 지훈아,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엄마는 너 걱정시키기 싫어서 그랬을 거야. 저 때문이에요. 제가 학교 상담에 꼭 오라고 해서 엄마가 요 며칠 무리하셨던 거예요. 그 말에 대답을 바로 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어린 지훈이가 자신을 탓하는 모습이 안쓰러웠고 그 책임감이 얼마나 무거운지도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지훈이의 어머니는 그날 밤을 넘기지 않고 의식을 되찾으셨습니다. 의식을 되찾자마자 지훈이 어머니는 지훈이 걱정부터 하셨습니다. 지훈아, 많이 놀랐지? 괜찮아? 엄마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엄마 죄송해요. 내가 괜히 학교 상담에 와달라고 해서 힘들었던 거죠. 미안해, 지훈아. 엄마가 오늘 학교에 가기로 했는데 약속을 못 지켰네. 아니에요, 엄마. 그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난 엄마만 있으면 돼요. 그 짧은 대화 속에 많은 게 담겨 있었습니다. 겨우 눈을 떴을 뿐인데 어머니는 가장 먼저 아들의 안부를 물었고 그 다음으로 떠올린 건 학교에 가겠다고 한 약속이었습니다. 아픈 몸으로도 그것이 마음에 걸렸다는 듯 아이에게 조심스럽게 사과하셨습니다. 그 모습에서 어머니가 지훈이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그리고 아이 앞에서 늘 믿음직한 엄마이고 싶어 했던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지훈이는 그런 엄마의 손을 꼭 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바라보며 연신 몸을 일으키려 하셨고 얼굴에는 여전히 어지러움이 남아있었지만 말씀은 또렷하게 이어졌습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머님. 지금은 몸이 회복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예의 바르고 단정한 태도는 아프신 와중에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의식이 없던 분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곧 담당 의사 선생님이 와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혈관이 갑자기 막히면서 쓰러지신 것 같아요. 조금만 늦어서도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아까 그 순간이 얼마나 아찔했는지 실감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다시 눈을 뜨신 게 얼마나 다행인 일인지 새삼 느껴졌습니다. 조금 안정되신 걸 확인한 후 저는 조심스럽게 그동안의 상황을 여쭈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어머니는 작게 한숨을 쉬고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사실 상담 가려고 하루 일정을 비우느라 며칠 무리를 좀 했어요. 제가 빠진 만큼 시간을 보충해놔야 하거든요. 며칠이니까 괜찮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 한쪽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말씀하시는 내내 미안하다는 말을 거듭하시던 어머니의 태도에서 그동안 얼마나 버티며 살아오셨는지가 느껴졌습니다. 그때 저는 문득 그동안 지은이를 바라보면서도 미처 알지 못했던 가정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이 자책했습니다. 조금만 더 세심하게 살폈더라면 어머니의 과로를, 지은이의 짐을 조금 더 일찍 알아챌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욱 마음이 쓰였던 건 지은이 어머니의 아버지 두 분 모두 고아원에서 자라 친척 하나 없는 형편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몇 년 전 아버지마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로 어머니는 오롯이 혼자 새 아이를 키우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사고로 떠나고 나니까 앞이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아이들이 어려서 더 그랬어요. 그래도 이 아이들만큼은 바르게 키우고 싶었어요. 가난해도 남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게요. 말씀을 이어가시면서도 어머니는 차분했습니다. 겉으로는 담담해 보였지만 말끝에 묻어나는 책임감은 무거웠습니다. 지은이는 맞이라서 동생들 챙기느라 항상 마음을 많이 써요. 그래서 학교에서만큼은 다른 애들이랑 다르지 않게 지낼 수 있었으면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문득 지은이의 늘 단정했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도 매일 깔끔한 옷차림으로 등교하던 아이, 행동 하나하나 조심스럽고 어른스러운 아이, 그 모든 게 어머니의 손길과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작고 마른 몸으로 새 아이를 돌보며 어머니는 조용히 하지만 단단하게 삶을 견뎌내고 계셨던 겁니다. 지훈이가 집에 와서 선생님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잘 챙겨주신다고. 그래서 선생님을 꼭 한번 뵙고 싶었는데 이런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죄송해요.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더 일찍 알아차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검사 결과 어머니는 당분간 병원에 입원하며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새아이는 갈 곳이 마땅치 않았고 병원비며 생활비 걱정도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아이들만 집에 둘 수가 없어요. 일도 오늘 하루도 힘들게 뺀 거라 쉴 수 없는 형편이고요. 말씀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현실은 너무 뚜렷했습니다. 몸을 추스르기도 전에 벌써 아이들과 생계 걱정부터 해야 하는 상황. 그 말이 어쩐지 더 무겁게 들렸습니다. 어머님, 지금은 무엇보다 몸을 회복하셔야 해요. 아직 아이들이 어린데 무리하시다가 또 쓰러지시면 큰일 나요. 아이들도 어머님이 건강해야 안심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제 마음 한켠은 무거웠습니다. 말 한마디로 붙잡기엔 어머님이 떠안고 있는 현실은 이미 너무 단단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치료와 휴식이, 어머니에게는 결심해야 하는 일이고 감당해야 할 부담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침대 머리맡에 놓인 옷가지 쪽으로 슬쩍 눈을 돌리며 자리를 일어나려는 듯 손을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무리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그대로 누워있을 수 없는 어머니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지훈이네 가족은 지금 그 누구보다도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먼저 학교와 구청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없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학교에 알려지자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선생님들과 행정실 직원분들, 그리고 몇몇 학부모님들까지 마음을 모아 자발적으로 성금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동료 선생님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이 병원에 계시는 동안 지은이 동생들은 저희가 돌아가면서 챙길게요. 덕분에 지은이의 아이들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곳곳에서 모인 도움의 손길은 예상보다 훨씬 컸습니다. 당분간 어머님이 일하지 않아도 생계비와 병원비는 물론 지훈이 남매의 돌봄까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컸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우리 반 학부모님들의 따뜻한 반응이었습니다. 평소 지훈이에게 도움을 받았던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앞다투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한 학부모님은 아이 손을 꼭 잡고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지훈이 어머니가 그렇게 힘든 상황이셨다는 걸 몰랐어요. 우리 아이가 지훈이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었는데 아유, 정말 대견한 아이예요. 또 다른 학부모님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건네시며 말했습니다. 저희 아이가 지훈이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저희도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만 주세요. 작게나마 보탬이 되고 싶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어머님은 정성껏 만든 반찬을 한 보따리 싸오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은이랑 어린 동생들만 있다고 들었어요. 애들 밥은 제가 좀 챙겨주고 싶은데 그래도 될까요? 그날 이후 학부모님들 사이에 작은 온정의 릴레이가 이어졌습니다. 누구는 몰래 책가방에 간식을 넣어주시고 또 누구는 학용품을 넉넉히 챙겨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방과 후 시간을 쪼개 지훈이 숙제를 봐주시겠다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손길을 바라보며 사람 마음이란 게 이렇게 따뜻하고 또 이렇게 든든할 수 있구나 하고 깊이 느꼈습니다. 세상에 아직 살만한 이유가 바로 이런 순간들 때문이라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 덕분에 지은이 어머님은 무사히 치료를 마치고 퇴원하셨습니다. 병실에서 퇴원 수속을 마치던 날, 어머님은 끝내 눈물을 참지 못하시고 고개를 깊이 숙이며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정말 어떤 말로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학교의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까지 이렇게까지 도와주실 줄은 정말 몰랐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어머님께서 지은이를 이렇게 잘 키워주신 덕분에 지은이에게 도움을 받았던 아이들의 부모님들께서 자발적으로 마음을 모아주신 거예요. 그만큼 어머님이 지은이를 잘 키우신 거랍니다. 그 곁에 서 있던 지훈이는 작은 두 손을 정중히 모아 허리를 깊이 숙이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엄마를 살려주셔서. 저 정말 무서웠어요. 그 말에 마음 한쪽이 저려왔습니다. 아직 어린 지훈이가 모든 상황을 알고 있다는 듯 담담하게 그러나 또박또박 전한 감사의 말은 그 어떤 위로보다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 아이가 얼마나 성숙하고 단단한 마음을 가진 아이인지 다시금 느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지훈이 어머님은 지역복지관의 도움을 받아 좀 더 여유 있는 일자리로 소개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직접 연결해드린 덕분에 지훈이와 동생들은 방과 후 돌봄 서비스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어머님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건강을 지키며 일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는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니며 자신의 몸도 돌보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고스란히 지훈이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밝아진 얼굴로 학교에 오고 친구들과도 더 많이 웃고 어울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느 날 수업이 끝난 뒤 지훈이가 제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요즘 엄마가 웃으시는 날이 많아졌어요. 예전엔 혼자 오실 때가 많았거든요. 정말 다행이다. 이제 지훈이도 마음 편히 공부할 수 있겠구나. 그날 교실 복도에 서서 지훈이의 말을 듣던 순간을 저는 잊지 못할 것입니다. 누군가 인생에 작은 등불 하나 켜는 일, 그게 교사라는 존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적이라는 걸 그날 지훈이를 통해 배웠습니다. 학년이 바뀌고 지훈이가 4학년이 되었을 때도 저는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았습니다. 비록 더 이상 담임은 아니었지만 새 담임 선생님께 지훈이의 상황을 자세히 전달해드렸고, 지훈이는 여전히 성실하고 밝게 학교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먼저 인사를 건네며 웃는 모습에서 예전보다 더 단단해진 아이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스승의 날이면 늘 손편지와 카네이션을 들고 찾아와 조용히 감사 인사를 전하곤 했습니다. 중학교에 진학한 뒤에도 간간히 안부를 전해왔고, 어려운 시기엔 조심스럽게 찾아와 고민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고등학생이 되어서는 진학 상담을 하러 직접 학교로 오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지훈이의 성장을 지켜볼 수 있음에 감사했고, 아이의 속 깊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지훈이는 컴퓨터 공학과로 명문대에 진학했습니다. 합격 소식을 가장 먼저 들고 학교로 찾아왔던 날, 설레는 얼굴로 문을 열고 들어서는 모습을 보며 그동안의 시간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선생님, 저 합격했어요. 제일 먼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 짧은 말 안에 담긴 아이의 진심과 시간들이 참 고맙고 벅찼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모든 과정을 곁에서 지켜볼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지훈이 어머니께서 학교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몇 년 만에 뵌 모습은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이셨고 표정에도 여유가 느껴졌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지훈이가 이렇게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었던 건 모두 선생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지훈이가 누구보다 열심히 했잖아요. 어머님께서 잘 키워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죠. 그때 선생님이 아니었더라면 지금 같은 날이 올 거란 생각조차 못했을 거예요. 잠시 어머님의 말을 들으며 예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지훈이를 만났던 날, 그리고 작고 여린 손으로 깊은 인사를 건네던 그 아이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때 그 마음 하나가 지금까지 이어져 이렇게 반가운 인사로 돌아온 것만 같았습니다. 지훈이는 대학에 진학한 후에도 방학이나 여유가 생기면 간간히 학교에 찾아와 근황을 전해주었습니다.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하느라 연락이 자주 오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예의 바르고 성실한 모습은 변함없었습니다. 선생님,
대학생활 정말 재미있어요. 컴퓨터 프로그래밍이 이렇게 흥미로울 줄은 몰랐어요. 이래저래 바쁘다면서도 밝은 표정으로 이야기를 들려주는 모습이 대견하게 느껴졌습니다. IT 관련 전공을 택한 지훈이는 학과 친구들과 함께 앱을 개발해 대회에서 상도 받고 창업 동아리 활동도 활발히 한다고 했습니다. 졸업 후에는 실제로 창업에 도전했고 처음에는 힘들었다지만 조금씩 성과를 내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나중에는 회사를 꾸려 큰 투자를 받았고 인터넷 기사에서 젊은 CEO로 주목받고 있다는 기사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중 한 기사에는 이런 문장이 실려 있었습니다. 김지훈 CEO는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지만 그 덕분에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초등학교 때 만난 은세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그 기사를 읽으며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지훈이의 시간 속에 제가 아주 작은 흔적이라도 남아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 더없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올해 봄, 여느 때처럼 새로운 학생들을 맞이할 준비로 분주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교장 선생님께서 저를 찾으신다는 연락을 받고 교장실로 향했습니다. 한 청년 기업가가 우리 학교에 장학금을 기부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이름으로 장학금을 만들고 싶다고 하네요. 어려운 형편의 아이들을 돕고 싶다고 하던데 혹시 김지훈이라는 사람 아세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잊을 수 없는 바로 지훈이었습니다. 상당한 금액이에요. 매년 10명의 학생을 고등학교 졸업까지 지원하겠다고 하니 학교에도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 첫째자였어요. 지훈이가 사업이 잘 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이렇게까지 마음을 내줄 줄은 몰랐네요. 뜻밖의 소식이었지만 그 누구보다 반가웠고 참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지훈이라는 아이가 이렇게 멋진 어른이 되어 다른 누군가의 삶에 또 다른 희망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에겐 그 어떤 상보다 큰 축하처럼 느껴졌습니다. 참 대단한 친구네요. 어떤 학생이었는지 더 궁금해졌습니다. 네, 정말 대단한 아이였어요. 어려운 시절을 누구보다 꿋꿋하게 이겨낸 제게도 참 특별한 제자입니다. 며칠 후 지훈이가 직접 학교를 찾아왔습니다. 언제 이렇게 컸을까 싶을 만큼 훤칠해진 모습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초등학생 시절 그 아이 그대로였습니다. 차분하고 또렷한 말투로 인사를 건네는 모습에 괜히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많이 뵙고 싶었어요. 정말 많이 컸구나. 이제는 완전히 어른이 되었네. 그런데도 선생님 앞에 서면 아직도 그때 그 초등학생 같은 기분이에요. 서로의 안부를 나누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지훈 어머님은 건강을 회복하신 뒤 잘 지내고 계시고 동생들 역시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둘째는 의사가 되었고 막내는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다들 열심히 살고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절대 잊지 않아요. 선생님의 은혜를요. 잠시 말을 멈췄던 지훈이는 이내 조심스럽게 속마음을 꺼냈습니다. 사업이 잘 되면서 저는 늘 나 혼자만 잘 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문득 선생님이 떠올랐어요. 선생님께서 저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저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내 도움보다는 네가 잘 자란 거지.
그런 생각을 했다니 너무 고맙구나. 선생님이 어머니를 도와주셨던 그때가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이름으로 장학금을 만들고 싶습니다. 저처럼 어려운 환경에 있는 지훈이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선생님이 제게 주셨던 그 따뜻함을 나누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 작은 지훈이가 이제는 누군가를 돕겠다고 나서다니. 지난 시간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이미 세세한 부분까지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상태였습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지원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에게는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방향과 용기도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장학금과 함께 멘토링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름방학에는 캠프도 열 계획이에요. 다양한 체험을 통해 아이들이 세상을 더 넓게 보고 스스로를 믿게 만들고 싶어요. 단순히 장학금을 준다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정말 고민을 많이 해서 준비했구나. 아이들에게 단순히 돈만 쥐어주고 끝내고 싶지 않아요. 저도 누군가로부터 희망을 받았으니까 이젠 제가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지은이의 오랜 준비 끝에 희망나눔 장학재단이 공식적으로 출범했습니다. 지은이는 제 이름을 재단명에 넣고 싶어 했지만 저는 끝까지 고사했습니다. 이건 제 이름보다 지은이의 뜻이 더 빛나야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출범식 당일, 교육청 관계자들과 지역 인사들, 그리고 기자들까지 수많은 이들이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지은이는 간단하지만 진심이 담긴 인사말을 건넸습니다. 전 어려운 형편에서 자랐지만 많은 분들의 손길 덕분에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시절 제게 관심을 가져주신 은사님의 따뜻한 마음이 제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또 다른 지은이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꺾이지 않도록 함께 걸어주고 싶습니다. 그날 첫 장학생 10명이 선발되었습니다. 모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신의 꿈을 지켜온 아이들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지은이들이었죠. 그 순간 저는 마음 깊숙이 깨달았습니다. 지은이가 지금 얼마나 뜻깊고 아름다운 일을 해내고 있는지를. 그날 밤 문득 지난 날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그때 제가 지은이를 집에 그냥 돌려보냈더라면 어머니가 약속에 나오지 않은 이유를 끝까지 묻지 않고 무책임한 부모라 단정했더라면, 그랬다면 어쩌면 한 가정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 저를 움직였던 건 단순한 호기심이나 직업적인 책임감이 아니었습니다. 지은이의 눈빛 속에서 느껴졌던 간절함, 그 성실함이 결코 혼자 만들어질 수 없는 것이라는 믿음. 그 아이의 뿌리에는 분명 진심 어린 어머니의 헌신이 있을 거라는 확신이었죠. 그리고 그 확신은 옳았습니다. 지은이의 어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셨고 아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분이셨습니다. 그 사랑을 고스란히 받아 자라난 지훈이는 지금 수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이라는 이름의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저는 지훈이를 통해 배웠습니다. 작은 관심 하나가 누군가 인생 전체를 바꿔놓을 수도 있다는 걸요. 그날 제가 집에 가지 않았다면 어머니는 그 고통을 혼자 견뎌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지훈이는 어머니를 잃고 아마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겠죠. 작은 용기 하나가 세상을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지훈이를 통해 다시금 깨닫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누군가의 그날이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저는 아이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교사로 살아오면서 수많은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기억에 남는 아이들도 있고 지나가면서 스쳐간 아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훈이는 제게 가장 특별한 의미를 갖는 제자입니다. 지훈이를 통해 저는 교사가 된 진짜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을 읽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교과서에 없는 것을 가르쳐야 할 때도 있습니다. 희망을, 용기를, 그리고 사랑을 가르쳐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지훈이는 제게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진정한 교육이 무엇인지, 교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교직 20년, 그 하나의 순간이 제가 선생님으로 살아온 진짜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 마음 깊은 곳을 따뜻하게 지켜주는 가장 소중한 기억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지훈이와는 연락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바쁜 중에도 명절이나 스승의 날에는 빠짐없이 안부 인사를 합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은 때로는 힘들고 지치는 일이지만 한 지훈이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소중한 순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면 지훈이들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과 그들의 마음을 읽어내려는 세심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훈이를 통해 배웠습니다. 교사로서 20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소중한 경험이었고 앞으로도 계속 기억에 남을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다른 선생님들에게도 작은 희망과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아이들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발견하고 키워주는 것이 우리 교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그 작은 관심 하나가 한 지훈이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지훈이를 통해 배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